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최영희입니다. 저는 위암, 식도암, 대장암, 기능성 소화질환 등을 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감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약물이나 음식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염성 장염이나 허혈성 장염 등으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음식에 대해서 자극이 생겨서 내장 감각 과민이라든지 장관의 운동 이상,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좀 이상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추신경계랑 장관 사이에 신경전달 물질에서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복통입니다. 자다 깰 정도의 심한 복통은 아니기는 하지만 계속 불편감이 동반되고 복부 팽만 등이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설사나 변비 등이 동반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때로는 변비나 설사는 아니지만 대변의 양상이나 대변의 횟수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통이 최소 6개월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서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든지, 철결핍 빈혈이나 아니면 대변에 피가 묻어나온다든지, 의도하지 않게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복부 CT나 대장 내시경을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지방식이나 유제품,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고포드맵 시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음식들이나 술, 담배, 카페인, 이런 것들을 우선은 제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삶의 질이나 또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변비나 설사가 동반된 아형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크게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포드맵 시기가 많이 권장이 되는데요. 저포드맵 시기는 입자가 작은 단당류인데 소장에서 완전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에서 가스를 좀 많이 생성하면서 발효가 되게 됩니다. 생마늘이라든지 생양파, 양배추, 또 많이 드시는 사과나 배, 이런 것들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보통 외래에서 그럼 뭘 먹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게 다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각 개인별로 특히 영향을 주는 음식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고 적절한 수면을 유지하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술이나 담배, 커피, 인스턴트 식품은 가급적이면은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장염이 꼭 계속 생긴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반복되는 장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유전성 질환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식이 생활이나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진 가족 내에서 있는 경우가 존재는 하는데 각 개인별로 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변 횟수의 변화만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복통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CT나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 다른 증상을 배제했을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생활 습관을 한번 변경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대장암과는 전혀 연관성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유산균 제품이 과민성 증후군의 증상들, 복통이나 변비나 설사, 복부, 팽만 등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이어트랑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랑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게 연구가 있는 거는 아니긴 한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십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고 식사를 하루 종일 완전히 금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음식만 너무 섭취를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